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6월 출범을 앞두고 5월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청회의 일정 지연 그리고 여야 의원들 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파행 등으로 긴 시간 속을 태웠던 강원도민들은 이제야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한 허영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허영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곧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가 국회의원으로 불리게 될 허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맞습니다. 자, 이제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좀 의미 있는 결과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일단 평가하십니까? 네, 애초 처음 마련된 안이 183개 조항이었고, 네네. 제가 그것을 강원도청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수정한 재정 전부 개정안은 137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최종 통과된 법안은 84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이 되었죠. 하지만은 애초 마련한 안 중에서 한 47, 8%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부 개정안 치고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이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고비 때마다 최일선의 의원님이 계셨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파행을 겪던 행정안전위원회 극적 화해 여기에도 좀 의원님께서 역할도 좀 많이 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셨습니까? 네, 이게 저야 국회가 직장이니까 늘 국회가 국민들에게는 싸움하는 장으로 붙여져 있어서 저는 늘 겪는 일이지만은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노심초사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뭐든지 열정을 다해서 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게 되면은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위기를 한 3번 정도 겪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공청회를 이게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공청회가 열리고 공청회가 통과가 되면은 법안 소위가 열려서 법안 심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가 열리고 또 전체 회의가 끝나면 법사위원회에서 또 작구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공청회부터 좀 삐끗한 거예요. 그렇죠. 공청회를 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대당에서 중앙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뚫린 해킹 문제 때문에 갑자기 우리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걸 먼저 현안질을 하겠다라고 끼어들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저도 기분 나쁘고 애초 합의한 공청회 일정이 있었는데 끼어들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그런 것을 또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현안 질의를 뒤로 밀고 공청회를 먼저 하게끔 해서 공청회를 무사하게 통과를 시키고 법안 소위가 이제 올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갑자기 또 행안위에서 장재원 위원장이 계시는데 이 위원장은 양쪽 진영이 싸우지 않도록 잘 회의를 중재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의원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바람에 행안위가 파행이 됐어요. 완전히 진짜 물 건너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23일 날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14주기가 있어가지고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재명 대표, 박광원 원내대표, 김교훈 간사,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 다 만나가지고 이거 무산되면은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법안 소위에 상정을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본회의도 사실 저희는 30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됐어요. 다음 날
이게 날짜가 너무 예, 압축되는데, 원래 예. 행안위 전체에 통과되면은 숙려 기간이라고 예, 해가지고 그렇죠. 5일이 5일, 지난 예.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신속 속행을 탄 거죠. 예. 얘기를 드려서 양쪽 그 음. 법사위원회 간사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왕 통과된 거 바로 그냥 올려서 25일 날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본회의가 어제 네. 그렇죠. 통과되는-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예, 어제니까요. 예. 녹화일 기준으로.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공청회도 지연되고 이제 법안 소위도 지연되고 하면서 사실 부정적인 우려가 많았거든요. 도민들도 좀 많이 불안해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통과가 당초 계획보다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었던 이런 원동력이 있다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루. 사실상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는 재정법 또 전부개정법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재정법을 내서 통과를 시키고 하나의 재정법이 전부 개정을 하려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또 1년 후에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죠. 네. 예.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뭐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또 도지사를 보좌했었던 강원도청 공무원들 네. 그리고 8명의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원팀으로 네. 협치의 정신으로 하나같이 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원도가 하나가 됐었던 일이 예,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사실 지금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좀 조문들이 많이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특례가 개발돼야 될 텐데 좀 앞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로 이끌어갈 정책들 계속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번 통과된 정부 개정안에는 환경 영향 평가의 권한을 강원도의 권한으로 이양을 받았습니다. 예. 또한 산림 이용지구라고 하는 우리 강원도는 81%가 산림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림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서 산림 이용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미활용, 그러니까 놀고 있는 예. 군부대 그 부지를 예.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첨단 과학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서 강원도가 그동안 감자 옥수수의 땅에서 예. 그와 결부된 다양한 연구 개발과 첨단 산업을 함께 융합해 가지고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자치 조직권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 강원도가 저기 영동권, 원주권, 춘천권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생활권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지사도 한 3명 정도 둘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강릉의 제2도청사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의 춘천의 공무원들을 빼서 2도청사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두고 2도청사를 충분하게 증원해가지고 또 조직을 또 더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조직권이 빠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좀 채워놓고 네. 그 다음에 교육 특구 부분이라든지 네. 내국인 면세점 설치 네.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18개 시군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지역 특례들을 또 보완해서 개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좀 의원님 의정 활동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꽉 채운 3년이 지났는데 자,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의정 활동 성과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 또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당 대변인도 하고 원내 부대표 또 가장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국토위원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의 개수조정 소위위원
그다음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까지 그야말로 초선 의원으로서 누릴 수 없는 그랜드 슬램을 그렇죠.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 하에서 제가 예결위원이었을 때에는 무려 1,050억이 넘는 강원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좀 진행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법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든지 또 춘천의 호수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원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조성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프페이지를 잘 개발할 수 있는 토양 환경오염법 개정 문제라든지 예. 이렇게 좀 강원도 의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대표 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또 법안 통과를 많이 시켰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들이죠. 그 중에는 강원특별법이 가장 제일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초선 의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로 정치 20년째가 좀 되시는데 중도신이라고 좀 불리기도 했어요. 좀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실제 여의도 생활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 물론 뭐 정치 경력은 20년이 됐지만은 늘 가장 정치인의 일 덕목 중에서 하나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당부하는 거는 초심을 예. 지켜라. 늘 초선 같은 역할들을 해라. 이게 이제 당부사항의 1순위였거든요. 네. 3년 내내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초심 같은 열정으로 매일 국회를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진짜 많은 직업이 네.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로 여러 가지 뭐 망언 같은 걸로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고 또 뭐 행동을 잘못해서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고 정말 춘천과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3년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 그 생각이 나는 게 정치인들은 욕을 먹어도 칭찬을 듣거나 욕을 먹거나 무관심한 게 제일 좀 문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구설수는 없었지만 너무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우려는 좀 없으셨어요? 그 유혹 때문에 센 말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정말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든 간에 언론에 한 번 더 나오려고.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저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하는 고 김근태 의장님이 그렇게 또 당부를 하셨고 많은 선배님들 또 도민들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신신당부가 정중동의 행보이지만 많은 일을 통해 가지고 예.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말씀하셨던 굵직굵직했던 그 법안들 중에 사실 국회의원 출마 당시 제일 공약이 춘천 호수 국가정원 조성이었어요. 춘천시 의회에서도 부지매입 계획이 담긴 계획안이 이제 통과시킨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춘천 호수 국가정원은 저의 제1호 공약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라고 하는 국가 기관을 춘천에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상중도에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 착공식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정원형으로 네. 지어집니다. 이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는 그야말로 정원 산업을 일으키는 소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국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기업에서도 식물 가전이라 그래가지고 식물과 가전을 결합한 그런 가전 제품들을 출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정원 소재들은 80% 정도가 외래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종을 그 센터에서 개발하고 다양한 정원 산업 소재를 연구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것이 정원형으로 지어져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원이 한 3년 동안 이어지고 지방정원 3년 운영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되는 이러한 로드맵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 곧 강원도로부터 지방정원 지정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정을 받으면은
이제 국가정원으로 가는 2단계 스텝이 로드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이것도 이 국가 호수공원, 호수 국가정원 조성도 작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하시기에도 여력이 좀 안 되는 거고, 이건 혼자서 할 수 없는 이 큰 사업인데, 이것도 그렇고 강원특별법도 그렇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좀 많은 여야 협력에서 협력 모습도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춘천 호수 국가정원과 강원특별자치도법 이거는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와 경쟁해서 했던 김지태 도지사가 잘 열심히 노력했고 또 제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안아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협치의 출발점이었죠. 네.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춘천 발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합심해서 정말 했었던 것이고 지금 국회가 서로 싸우느냐고 국민 피로감이 엄청나게 높은 네. 와중에서도 저는 그래서 정치는 본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정치학자들도 많지만 네. 정치는 국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두고 서로 잘하기 경쟁하는 그런 경쟁터입니다. 네. 이런 인식이 있으면 꼭 해내야 될 목표를 가지고 협치할 수 있는 자세가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호수정원과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법을 지금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내년 4월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자, 춘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어떻게 좀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춘천은 갑과 을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춘천 갑은 춘천 시내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춘천 북쪽에 5만 6천 명의 시민들을 유권자들을 떼어서 철원, 화천, 양구하고 합친 게 춘천 을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한기호 의원님 예. 지역구죠. 아주 많은 지역을. 이거는 원래 선거법상 불법적인 선거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만 적용하기로 한 한시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이것을 온전하게 합법적인 선거구로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선거구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토론도 있었고 또한 국민들 5천 명의 여론조사와 500명씩 3번 해가지고 공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지금 선거구제에 대한 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구제가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 기반해서 춘천 선거구를 제가 봐서는 단독 그 2개의 지역구로 분리하는 그런 노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50대 50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강원도 전체적인 국회의원 수 증가도 함께 기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지금 8석인데 예. 자체 분구를 통해서 9석 정도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해가지고 예. 선거구제 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한 석이나 2석 정도를 더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시멈 가장 한 3명 정도 아주 늘릴 수 있는 된다면 네.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겠네요. 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좀 어떤 점에 좀 힘쓰실 건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춘천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잘 조성을 해서 지방정원 조성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받는 그리고 2026년이나 27년경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서 국가정원의 본 모습을 만들어내는 일에 매진할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이제 통과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족했던 자치조직권과 그리고 18개 시군의 지역 특례를 촘촘히 개정안을 내서
또 통과시킬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